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16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오후 1시 59분, 2시고요.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영향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벌써 그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거죠.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가 얼마나 요동을 칠지 그게 참 궁금했는데, 아, 뭐, 이거 뭐 제가 뭐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글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도 어느 순간인가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면서 일단은 증시가 살아나고 있어요. 어, 일본이요. 니케이 아까 전에 금리 발표하고 나서 이게 7만이 넘어갔었거든요. 그 7만이 넘어가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네요. 그죠? 여기 12시 30분쯤에 이제 금리 발표했는데, 그죠? 요즘에 발표했는데, 금리 발표하고 나서 쭉 올라가더니 쑥 다시 빠지는 모양. 근데 지금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동을 안 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그 나라까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떠한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그 10년물, 30년물 금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선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근데 증시에는 지금 괜찮다. 그리고 환율도 괜찮다. 환율도 괜찮다. 음. 그죠? 엔 호주 달러 이거 유심히 보자 그랬는데 어저께 폭 빠지면서 진정이 좀 되는 모양새입니다. 뭐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죠. 이게 퍽 올라올까 봐 이렇게 상승을 할까 봐 좀뭐 1% 이상 되는 상승이 나올까 봐 그거 유심히 지켜봤는데 지금은 괜찮다. 일단은 일본이 금리 발표를 하고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죠. 최소한 25bp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들이 뭐 이제 전쟁이 끝났다. 뭐 MOU를 체결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훈풍이 불었다. 그죠? 주돈이 항상 얘기하죠. 주돈이 이렇게 뉴스를 찾아가면서 걱정거리들 사실 뭐 이게 좋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뉴스예요. 주가가 떨어질 만한 뉴스들. 이게 만약에 심각해졌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 근데 이 뉴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별 일이 안 일어난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났을 때는 증시가 크게 요동을 쳤는데 그게 후반부로 가면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이 종료가 됐다. 아직까지는 뭐 서로 그 합의문에 서로 서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MOU 체결을 해가지고 아직도 60일 정도는 더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대화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가는 상승하니까 그러면 악재가 하나하나 사라진다는 거죠. 그죠? 악재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호재라는 거죠. 호재. 그리고 지금 앞으로 봐야 될 게 선물 옵션 만기 19일 날. 그죠? 19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미국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25bp를 인상을 했는데도 증시에는 영향이 없다. 벌써 이거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놨다. 그죠? 엊그저께 G7 재무장관 회의, 그죠? 요게 있었고, 이제 G7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트럼프가 안 와가지고 만났네, 안 만났네? 근데 이거 일단은 G7 정상회의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게 또 이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되는지, 그거는 주돈이 항상 얘기하는데, 뉴스를 보고 먼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예측을 했다가, 증시가 돈이 움직이는 거. 그죠? 주가가 빠진다, 음봉이 나온다,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양봉이 나온다, 환율이 움직인다, 금리가 움직인다, 뭐 이런 걸로 캐치를 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어느 쪽으로 돈이 나오는지. 그것 따라가지고 투자를 하면 된다. 그죠? G7 장관 회의가 끝나고 나서 ECB가 갑자기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죠? 25bp. 그러고 나서 유럽은, 유로스톡스 50이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일본 오늘 좀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요동을 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주가 올라갑니다. 일본 주가가 안 빠지니까 우리도 빠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뭐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동결은 확실시 되는데 점도표를 어떻게 찍느냐. 근데 신임 연준 의장 이름이 뭐죠? 하여튼 모시기가 자기는 점도표 신뢰 안 한다. 안 찍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점도표에 이 사람이 점도표에 도장을 찍는지 안 찍는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예요. 근데 미국은 힘들다. 그죠?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연준 의장의 멘트. 근데 그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의 금리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 통화안정회의, 금융안정회의죠. 통화안정회의가 딱 열리는데, 이때 또 멘트가 나오겠죠. 멘트가 나오고 나서 7월 달에는 25bp, 일본이 25bp 올렸으면 우리도 25bp 올려야 돼요. 25bp 올린다.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죠. 우리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부동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뭐 증시가 폭등을 한다,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산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을 줄인다, 뭐 은행에다가 뭐를 했다, 말들이 많은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그 뭐 세 발의 피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서울에 부동산을 부여한 사람들은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 재산이니까, 그죠? 이 돈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욕심들이 있죠. 그죠? 절대 놓지 않죠.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결정이 되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 와중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서로서로. 알게 모르게, 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나온 거고, 그죠? 선거에서 그 한강 벨트 표가 어느 쪽으로 몰려갔는지, 그런 거 보니까 쉽지 않다. 이 지금 부동산 잡기 쉽지 않다. 근데 이게 과거에도 지금 언론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과거에도 그랬다, 실패한다, 뭐 얘기하는데, 과거하고 양상이 달라집니다. 계속 정부에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죠?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내려갔을 때는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근데 이때는 그냥 정부에서 뭘 하면 될 줄 알고 했어요. 너무 세게 해가지고 침체까지 왔었어요. 그죠? 가만히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그 정책들, 그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부동산이 어떻게 사그라들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누구죠? 아유,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몇 개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학습을 한 거예요, 지금.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니까, 생각보다 부동산 앞으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오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식이 올라야 돼요. 그죠? 우리도 자본시장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미국처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진다. 근데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요게 문제가 되죠. 인도네시아 루피아.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 쪽, 그죠? 저개발 국가들. 이제 막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국가들, 그죠? 이런 국가들이 환율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이게 한번 의도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의도 터지면 못 버팁니다. 못 버티죠. 그죠?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어디선가는 삐그덕 되는데 잘 마무리해요. 지금 당장 나오지 않게, 티 안 나게. 그게 어느 순간에는 터진다. 근데 그게 당장 오늘은 아니다. 내일일 수도 있다, 모레일 수도 있다,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1년 동안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도는 또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잘 보지만 차트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차트는 일단은 주도는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죠. 레버리지. 그죠? 코스피, 나스닥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고 비중이 좀 줄었어요. 한 60% 정도 남아있고, 코스닥이 이제 곧보스로 100% 들어가 있는데, 이거 비중 줍니다. 오늘부터 줄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금리 발표하는 거 저거 확인한 다음에, 줄이려고 그랬는데, 사실 어저께부터 줄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어제부터 이제 이 어떠한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코스피, 나스닥은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그죠? 자금이 넘쳐나니까 지금 반도체 AI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하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코스닥은,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조정 안 받았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받는 양상이 나오는데 금리가 벌써 결정이 됐잖아요. 이 정도 그 일본이 움직이지 않았다. 코스타 이거 고퍼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중 줄어듭니다. 주돈은 다시 이제 레버리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돈이 또 레버리지 투자하려고 그러면 고점을 뚫어야 된다 그랬죠. 고점을. 이 고점. 그죠? 요 고점 뚫으면서 이 위에서 레버리지 비중 40% 남아있던 거, 더 이제 매집을 할 거고요. 요 밑에서는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닥. 코스닥은 여기서 이제 고퍼스 비중을 좀 줄일 생각이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글쎄요. 금리가 발표됐는데 이 정도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패턴이 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스닥에서 얘가 뭐냐는 거죠. 얘. 그죠? 얘가 뭐예요? 요거 12일 날 투신에서 1조 1천억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어저께 1조를 팔아버렸어요. 외국인들이. 그죠? 야, 희한하다. 근데 주가가 안 빠졌어요? 코스닥이 그렇게 세? 코스닥이 그렇게 세? 야, 희한한데? 야, 이 패턴이 희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코스닥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매매 패턴에 대한, 지수 움직임의 영향이 굉장히 큰 주식이거든요. 근데, 야, 희한하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게 왜 그런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뭐 1조씩 샀다가 1조씩 팔았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1조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훅 빠졌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코스닥에서 이상하게 과거하고 다른 이상한 조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 뭐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또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그죠? 스페이스X 때문에 나간 자금이 뭐 들어온다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사들인다. 제가 이번 그 주가 상승하고 조정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포모가 일어나서 쭉 상승을 했어요. 개미들이 힘이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냈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어마어마하게 팔아냈어. 뭐 하루에 2조, 3조, 뭐 6조까지 판 적도 있고. 근데도 주가는 상승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죠. 이제부터 요 구간에서는 최소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좌지우지 될 거다. 외국인들이 따라가지고 개미들이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 외국인들이 계속 주구장창 팔았으면 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판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가 문제가 됐을 거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또 한번 봐야죠.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팔 때 주가가 이제 덩달아 같이 빠져나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들이니까 주가가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외국인들 기관들 막 쌍거리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개미들 힘이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이 또 특이한 패턴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나스닥 100이거든요. 다 펄해요. 미국은 펄해야지 좋죠. 미국은 펄해야지. 막 올라왔어요. 근데 좀 멀리서 보면, S&P 500 딱 보면, 이 펄은 게 요게 딱 국한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예요?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그또 반도체, AI 관련돼가지고 요것만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세력은 솔직히 큰 놈들 매집하는 거는 개미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 그죠? 어떤 기관이라든지 돈 많은 뭐 이런 데서 매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 개미들에 의한 포모보다는 그죠? 기관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기관화 장세가 무섭습니다. 기관화 장세가 일어나고 나서 개미들의 포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마구마구 사들였다. 주식 이제 뭐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주식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갖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는 그 시기는요. 끝물이에요. 끝물.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끝물 아닌가? 이제 폭락을 얘기하잖아요. 폭락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땡겨 올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관화 장세 한번 펼쳐지고 나서 주가 또 상승하고 그죠? 지금 아니면 주식을 못 사. 저 가격은 내일이면 오를 거야. 지금이 가장 싼 거야. 또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들이 박히면서 유튜브라든지 언론에서 마구마구 사람들, 개미들 세뇌시키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포모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번에 주가 상승해가지고 큰 폭의 상승한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닐까? 또 그때 가가지고 알아봐야죠. 근데 그 상승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땡긴다. 딱 보면 나오죠. 우리 증시도 비슷해요. 가지고 나스닥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3% 올라갔고, 3%. 그래, 좋습니다. 제가 나스닥 말씀드릴 때는 항상 매번 그 말씀드렸어요. 요거 마이너스 4%짜리 음봉 요거 해결을 해야 된다. 어제 해결했죠. 그죠? 이 상태, 이거는 지금 나스닥은 이거 지금 다시 레버리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점이 여기 가까웠으니까 고점 뚫으면 같이 코스피하고 같이 레버리지 비중 다시 실을 겁니다. 요거 뚫고 나오고. 근데 또 제가 이제 다우를 좀 보자 그랬잖아요. 큰 놈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다우가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한 번만 양봉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그죠? 뚫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돈이 고버스를 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뭐 코스닥 너는 고버스 사지 않았냐? 아니, 차트 무너졌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여기가 고점이야. 여기가 꼭지야. 나는 고버스 투자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그죠? 주도는 고버스, 그러니까 레버리지나 고버스는 단타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 유튜브에서 또 희한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단타 아니에요. 투자 방법이지.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하루짜리가 있을 수 있고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레버리지를 샀어요. 레버리지를 샀는데 아니 씨 여기 전쟁 났다 그래서 이거 끝났다 해가지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샀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간다 해서 이거 녹습니까? 안 녹아요. 그리고 그, 음의 복리라는 거, 그 레버리지는, 고퍼스나 레버리지는 두 배를 추종하잖아요. 그 추종하는 게 두 배, 세 배, 네 배 되면 더 커지는데, 음의 복리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음의 복리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녹아 없어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의 복리가 거꾸로 됐을 때, 그죠? 거꾸로 됐을 때는 더 많이 상승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코스피 200이 요렇게 상승을 할 때 100% 상승했다 그러면요. 레버리지는 200% 상승하는 게 아니라, 여기 100% 상승하면 200% 상승이 아니라 200% 플러스 알파 상승해요. 올라간 상태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올라가고. 그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산수인데.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굉장히 길어져요. 아주 그냥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2년 전에 2014년도에 2024년도에 여기 레버리지를 샀어. 그러면 돈이 녹습니까? 2년 동안 투자했다가 돈이 녹습니까? 그죠? 추세가 형성돼가지고 한번 상승하면요, 돈이 녹질 않아요. 돈이 녹는 게 어디서 녹느냐면, 요런 데서 녹는 거예요. 요런 데서, 요럴 때, 요게 녹는 거예요, 요게. 그죠? 이거는 장기적인 추세가 잡힌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짧게 잡힌 거지. 그죠? 이런 데서 녹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음의 복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돈이 녹아 없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빠져가지고 손실 나는 게 더 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추세가 형성돼가지고 우상향할 때는 돈이 녹는 게 아니죠. 음, 그게 레버리지. 그래서 레버리지는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들어갈지 멈출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주돈도 그러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서 항상 100이라는 숫자로 100% 풀베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상하다 그러면 계속 비중 줄이고 이런 데서는 다시 비중 확 줄였다가 그죠? 코퍼스 탔다가 다시 추세 상승하는 거 보고 다시 레버리 샀다가 이렇게 사고 팔고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짧게 단타 칠 때나 레버리지 고퍼스를 쓴다 이렇게 뭐 어떻게 정의한다고 그럴까? 명문화 시킨다 그럴까?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한 달을 투자할 수도 있고 1년을 투자해도요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그죠? 횡보할 때 조심하는 거고 추세가 꺾일 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나 레버리 샀는데 주가 빠지면 다 손해지. 그죠? 그럼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어렵게 그 진실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종목별 레버리지
삼성, 하이닉스 2배짜리 추정한 레버리지 때문에 뭐 선물이 시중에 없어지고 뭐 리밸런싱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친다? 참. 내가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답답해요. 아직까지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따구로 희한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는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뭔가 안 맞긴 해요. 왜 그러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수 투자하기가 더 좋을 수가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100% 믿으면 안 되고, 주돈이 얘기하는 거 100% 믿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의견이 비슷하다, 맞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를 주돈이 한마디 했다, 그거를 이용하시라고, 돈 버시라고. 어, 여러분들 돈 번다 그래서 저한테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떠든다 그래서 전 큰 돈 못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 광고를 넣는다든지,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뭐,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죠. 그죠?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 겁니다. 뭐 광고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이 방송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저를 위한 방송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정적이고 뭐 금리, 그죠?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 이렇게 많이 내려왔네요. 4.5 위에만 밑에만 있으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유럽도 그죠? 고 좀 뚫었어요. 유로스톡스도. 야, 얘 잘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는데 고 좀 뚫었죠. 제가 얘도 뚫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힘이 달랐어요.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반도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잘 보는데 얘도 이제 고점을 뚫었습니다. 오늘 밀리지 않고 오늘 양봉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도가 근데 살벌하네요. 각도가. 그죠? 좀 조정받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그죠? 횡보. 저는 사실 좀 이게 조금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 좀 횡보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올라가지 말고 횡보. 그러면서 기간 수렴 갖고 2평 수렴 갖고 2평 다 모은 다음에 에너지 응축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빡 그래야지 12,000 뚫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22분 방송을 했네요. 금리가 드디어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은 안정적이다. 그러면 레버리지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